사랑합니다. 과학 강사 양원입니다. 자,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 완자 대단원 3단원 변화와 다양성 중에서 생물 다양성과 유지, 거기 이제 두 번째 단원 자연 생태과 생물의 진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가죠. 264쪽이네요. 네. 네. 자연 선택과 생물의 진화. 찰스 다윈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 선택, 진화. 이게 뭔가 진화를 한 것 같거든요. 네, 뭔가 좀 오랜 시간 동안 뭐 조금씩 변한 것 같아요. 그거 이제 진화라고 하고 어떤 형태로 진화를 했겠느냐. 이거 이제 다윈이 처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런 걸 진화설이라고 하죠. 뭐 몇 가지 있는데 철저하게 자연 선택설을 따릅니다. 자연 선택설. 그 자연 선택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좀 지역이 한정되어 있는데 일단 좀 많이 낳아요. 후손을 많이 낳아요. 과잉 생산을 합니다. 근데 그 태어난 애들이 형제들이 다 똑같지는 않죠. 조금씩 변이가 있어요. 형태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 생존 경쟁을 해요. 뭐 내가 살아야 되니까 네가 죽어버려 이게 아니라 먹이를 찾는 경쟁이죠. 그 환경에 따라서 요 조금씩의 차이가 거기서 이제 먹이를 찾기에 좀 더 유리한, 뭐 짝짓기를 하기에 좀 더 유리한, 살아남기에 좀 더 유리한 형질들이 살아남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살아남지 못하고요. 그 과정이 쌓이면 특정 형질만 자연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누적이 되면 진화가 된다. 진화는 종의 분화를 진화라고 합니다. 새로운 종의 출현인 거죠. 자, 보면 기린으로 설명을 해보면 처음에는 기린목이 되게 다양했대요. 밑에도 불 있고 위에도 나뭇잎이 있네요. 길이가 다양했어요. 이렇게 막 먹다가 밑에 풀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 목이 긴 애들만 위에 나뭇잎을 먹을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세대가 거듭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목이 긴 기린들만 살아남았다. 이런 식으로 진화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한계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당시 유전이 없었어요. 아직 유전이라는 게 나오기가 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 부모의 형질이 어떻게 이렇게 전달이 되느냐, 유전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래서 설명을 못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런 것도 있었는데 라마르크 용부용성, 용자가 수용자인데요. 쓰고 안 쓰고 쓰면 쓸수록 발달하고 안 쓰고 안 쓸수록 퇴화한다. 그렇게 된다는데 후천적으로 얻은 형질을 획득 형질이라고 하거든요. 획득 형질은 유전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진화설도 있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손가락에 이렇게 하나가 잘렸어요. 손가락이 9개인데 그렇다고 치죠. 아니에요. 10개 맞아요. 9개인데 이제 뭐 제가 이제 내후년에 저희 집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 사람 싫어해요. 셋째는 안 된대요. 자, 어쨌든 아기가 태어났어요. 걔는 손가락이 9개일까요? 10개일까요? 10개겠죠. 그러니까 손가락이 하나 없어진다고 해서 제 생식세포, 제 유전자까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후천적으로 얻은 형질, 획득 형질은 유전이 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다윈의 자연선택설을 따라요. 이 다윈의 진화론이 과학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사회에 정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죠. 뭐 근대 유럽인의 세계관을 바꿔놓았습니다. 과학 사회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과학에서는 생명과학의 이론적 기반을 제시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생물은 그전에는 안 변한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진화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생물의 유형관계를 파악하게 돼요. 유형관계는 얼마나 관계가 가까운가 뭔가를 설명하는 관계가 유형관계입니다. 유전학, 사회생물학, 분자생물학 등에도 영향을 주었지요. 사회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뭐 자연에서도 경쟁을 하잖아. 그래서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발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나 국가 사이에서도 생존 경쟁이 일어나고 가장 적합한 것이 살아납니까? 이거 뭐 인간 간의 불평등, 국가 간의 불평등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하면서 제국주의가 출현합니다. 이 제국주의는 뭐냐면 하나의 국가가 다른 여러 국가를 정복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노동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원자재라든지 이런 걸 좀 저렴하게 착취를 하고 비싸게 다시 팔게 되는, 그래서 그 지배하고 있는 하나의 국가만 되게 부유해지는 이런 게 이제 제국주의예요. 이런 거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인종차별도 정당하다, 뭐 식민 재배 정당하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슬프긴 한데, 근데 다윈의 자연선택설 진화론이 나쁜 거냐? 아니, 나쁜 거 좋고가 아니고 이런 과학적 사실들은 도구들입니다. 이 도구를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원래 사람은 코에 걸어놓고 코걸이라고 하고 귀에 걸어놓고 귀걸이라고 하고 해요. 어머니가 칼 들고 있으면 저녁 준비하는데 쓰시고, 강도가 칼 들고 있으면 사람을 해치는데 쓰고요. 도구는 죄가 없습니다. 도구를 쓰는 사람이 문제이죠. 자, 잠시 딴 얘기였고요. 바로 개념학이 문제네요. 생물이 오랜 시간 동안 환경에 적응하면서 몸의 구조나 특성이 변화하는 현상, 진화. 다윈의 자연선택설은 생물의 진화를 과잉 생산과 변이, 개체 변이, 개체들 사이, 형제들 사이, 자매들 사이에 유전자가 조금씩 달라요. 생존 경쟁, 그리고 자연선택, 이 자연선택이 쌓이면 진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생물 진화에 대한 설명, OX 퀴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친 생물의 변화이고요. 진화 결과 지구 생물종은 분화가 됩니다. 되게 다양해지게 되고요. 변이가 없는 집단에서 진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멸종이 순식간에 일어날 거예요. 환경이 조금 바꾸면, 변이가 없으면 순식간에 멸종할 수 있습니다. 같은 종의 개체들은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항상 우수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자연 선택되어 진화한다. 그렇지 않아요. 우수하고 우수하지 않고가 없어요. 어떤 애들은 세모 형질을, 어떤 애들은 네모 형질을, 어떤 애들은 동그라미 형질을 가지고 그냥 태어났어요. 이렇게 조금씩 끄트머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세모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모는 잘 사는데 네모나 동그라미가 살기는 힘든 거죠. 세모가 우월하다, 네모가 우월하다, 그건 아니에요. 이제 동그라미 세상에서는 동그라미는 잘 살죠. 세모, 네모가 못 살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적절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근데 태어나기 전에, 자, 이런 환경에서는 이런 형질이 적절할 거야. 그러니까 난 이렇게 태어나야지. 그게 안 되죠. 그냥 다양한 변이를 가진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 환경에 적합한 아이는 살아남고 자손을 남기고, 그렇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고 자손을 남기지 못하고, 이런 과정이 쌓여서 진화가 되었다입니다. 어떤 진화설에 따른 생물의 진화 과정인데요. 다양한 변이가 있는 개체들 중에서 환경에 잘 적응한 개체가 살아남아 자손을 남기는 과정이 반복되어 생물의 진화가 일어난다. 요 진화설은 자연선택설이죠. 찰스 다윈입니다. 주장한 사람은 다윈. 그리고 3번입니다. 다윈의 자연선택성을, 진화 과정 계속 같은 이야기죠. 어디 보자. 과잉 생산과 개체 변이, 그리고 이제 생존 경쟁, 자연선택, 진화, 다가 라나. 4번입니다. 다윈 진화론이 과학의 사회에 영향을 줬습니다. OX 퀴즈 가보죠. 생물종이 변한다고 믿던 당시 사람들에게 생물종은 변하지 않는다, 아니요,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변한다 라고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시장경제에 기초한 자본주의 발달을 촉진하게 되고요. 사회나 국가 사이의 생존 경쟁과 적자 생존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하는 사회 진화론이 대두되었습니다. 이건 슬픈 거예요. 사회선생님한테 좀 배우시고. 4번에 XOO. 변이입니다. 변이. 형태가 다른 걸 변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종에 속한 개체들 사이에서, 같은 종이에요. 형태, 습성, 기능 등의 형질의 차이, 형태나 성질의 차이, 요걸 변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전적 변이와 비유전적 변이요. 유전적 변이는 유전이 돼요. 앵무새의 깃털 색깔, 이런 거 유전적 변이에요. 이게 진화가 일어나는 원동력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유전 정보가 조금씩 달라지더군요. 뭐 약물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냥 어쩌다 보니 그럴 수도 있고, 생식세포 자체가 대단히 다양한 종류의 그 유전자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대단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 생식세포들이 서로 결합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양한 유전적 변이가 자연스레 나타납니다. 그리고 비유전적 변이는 이제 후천적으로 얻게 된 거예요.
요 카렌족 여인들은 목이 길어야 예쁘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목에 끼운 링들을 점점 늘려가면서 목을 늘린다라고 합니다. 별로 좋아 보이진 않네요. 인위적인 거 뭐 그렇게. 근데 어쨌든 그러면 이분이 낳은 자녀는 목이 길까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같은 호모사피엔스입니다. 길지 않아요. 또 늘리는 거죠. 자, 이런 비유전적 변이는 유전이 되지 않습니다. 아, 여기 나왔군요. 유전적 변이가 왜 나타나느냐? 돌연 변이. 그냥 돌연히 변이가 나타난 거죠. 그냥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그냥 나타나는데 이게 뭐 그냥 그래요. 예, 갑자기 그런 애들이 하나씩 뜬금없이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성 생식을 할 때 다양한 유전자 조합이요. 그러니까 생식 세포를 만들 때도 다양한 생식 세포를 만들고 그 무작위로 수정을 하니까 자손이 다양한 형질을 갖게 됩니다. 요 변이 자연 선택에 의한 생물이 진화하는데요. 주어진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가는데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는 계속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기죠. 이게 오랫동안 반복이 되면 쌓여서 생물의 진화가 일어납니다. 핀치새입니다. 메세라고도 하는데 핀치가 조상이 같아요. 근데 갈라파고스 군도가 있었어요. 이렇게 섬들이 되게 많은 거죠. 네. 이게 뭐 딱히 왔다 갔다 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닌데 여기서 아침 먹고 저기서 점심 먹고 여기서 다시 저녁 먹고 뭐 하기에는 좀 많이 힘든 번거로운 뭐 이런 상황. 다양한 섬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섬은 선인장이 많고 어떤 섬은 크고 단단한 씨앗이 많았어요. 핀치가 조상은 같았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조금씩 부리 모양이 다양한 애들이 태어나더군요. 그런데 어떤 동네에서 있던 애들은 다양한 애들이 태어났는데 선인장이 많은 섬에서는 길고 뾰족한 부리를 가진 애들만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긴 거예요. 그리고 크고 단단한 씨앗이 많은 섬에서는 크고 단단한 두꺼운 부리가 있는 이런 친구들만 살아남아서 자손을 얻었더군요. 길고 뾰족한 부리가 우월하다, 크고 두꺼운 부리가 우월하다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보니 그 환경에 적절한 변이어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나방이요. 이것도 이제 자연 선택의 예 중에 하나인데 영국 맨체스터 쪽에 백양목이요. 이 하얀 이끼 같은 거 이런 게 이렇게 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흰 나방이 많았어요. 같은 종인데 검은산 나방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새들 눈에 잘 띄거든요. 근데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매연이 되게 많아집니다. 이거 되게 깨끗한 데서만 사는 거거든요. 지유류가 싹 없어지니까 나무 줄기가 어두워요. 어두운 줄기가 드러났어요. 그랬더니 흰 나방이 많이 잡혀서 검은 나방 개체수가 확 늘게 되는 거죠. 겸형적혈구, 그러니까 남모양적혈구 유전자요. 정상적혈구에 비해서 남모양적혈구는 이게 유전자 돌연변이거든요. 산소 운반이 잘 안 돼요. 산소 운반이. 그러면 이제 악성 빈혈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면 악성 빈혈 있는 남편, 악성 빈혈 있는 아내 별로 이제 결혼해서 그 훌륭한 자손을 살아남을 만한 자손을 얻기가 좀 기대가 안 되거든요. 근데 아직도 있어요. 원래 자연 선택 과정에서 이렇게 걸러졌어야 되는데 아직도 살아남았어요. 그 보니까 이유는 모르겠는데 여기가 지금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살고 있는 지역 남아메리카입니다. 그리고 말라리아 발생 지역. 그러니까 정상적혈구에 비해서 남모양적혈구는 말라리아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더군요. 그래서 정상적혈구는 막 픽픽 죽어나가는데 그래도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남는 게 생명체에게는 살아남는 게 최고의 목적이고 최종적 목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생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의 밑바닥은 자, 항생제입니다.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약이에요. 최초의 항생제는 이제 페니실린. 근데 이제 거기에 내성을 갖는 세균이죠. 원래 이제 녹색 세균과 보라 세균이 있었는데 이 보라 세균이 항생제 내성 세균인데요. 자기들이 항생제 내성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몰랐죠. 근데 이제 몸에다 항생제를 썼죠. 그랬더니 막 녹색만 다 죽어나가요. 오, 보라색이 더 많아졌어. 이게 공간이 넓네요. 또 이제 많이 번식해서 채워집니다. 보라색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항생제를 또 썼습니다. 그나마 있던 애들이 다 죽었어요. 종이 바뀌어버렸네요. 거의 이 정도면 지루하지요. 자, 그리고 요것도 이제 벨크로 테이프에 털실 방울은 붙고요. 스타이로폼 구는 붙지 않고요. 그래서 그냥 눈 감고 찍어가지고 버리고 이렇게
벨크로 테이프에 붙은 개수만큼 1대1로 또 넣어주고 또 이렇게 버리고 1대1로 넣어주고 뭐 하다 보면은 결국에 이제 스타이로폼만 계속 남게 됩니다. 그리고 네. 자, 다양한 생물의 출현, 진화입니다. 지구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했습니다. 이 환경이 변하니까 자연 선택의 방향도 달라져요. 환경이 달라지면 진화의 방향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이 다양하고요. 그러니까 생물도 다양한 환경에 다양하게 적응해서 자연 선택됐죠. 그래서 이제 지구에 다양한 생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와우. 네, 다양한 생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했을까요? 네, 개념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같은 종의 개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형태, 습성, 기능 등의 형질의 차이, 변이라고 합니다. 유전자 차이로 나타나는 변이가 유전적 변이, 환경 차이는 이제 비유전적 변이. 유전적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유성 생식 과정에서 다양한 유전자와 생식세포의 다양한 형성, 다양한 생식세포의 형성, 그리고 돌연 변이 등등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변이가 일어났고요, 환경이 변하고요, 자연 선택했고요, 그리고 그에 쌓여서 진화가 일어나고요. 그림은요, 다양한 깃털색을 가진 앵무입니다. 이렇게 같은 종의 개체들 사이에서 형질의 차이가 나타났어요. 이런 걸 변이, 좀 자세히 이야기하면 유전적 변이라고 합니다. 유전적 변이는 그리고 비유전적 변이는 비 쓰시면 되겠습니다. 진화의 원동력, 유전적 변이, 형질의 자손에게 유전됐다, 유전적 변이, 환경의 영향은 비유전적 변이입니다. 유럽 정원 달팽이의 껍데기 무늬와 색깔은 개체마다 다르다, 유전적 변이, 운동으로 단련된 팔은 운동을 하지 않은 팔에 비해 근육이 발달되어 있다, 비유전적 변이, UB. 예. 3번입니다. 유전적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으로 옳은 건데요. 돌연 변이 가능해요. 체세포 분열이 아니라 이게 후손이니까 감수 분열 혹은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하셔야 되고요. 유성 생식 과정에서 생식세포의 다양한 유전자 조합 좋습니다. 3번에 기억 디귿. 4번입니다. 변이랑 자연 선택에 의한 생물의 진화 OX 퀴즈인데요. 돌연 변이는 집단에 없던 새로운 변이를 만듭니다. 네, 그렇죠. 네, 돌연 변이 자체가 새로운 변이고요. 환경이 변하면 자연 선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죠. 달라질 수 있어요. 자연 선택이 오랫동안 반복되면 집단 내 각 변이의 비율이 달라지면서 진화 일어납니다. 4번에 5번입니다. 항생제 내성 세균 집단이 형성되는 과정인데요. 기억은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이고요. 니은이 항생제 내성이 있는 세균입니다. 니은이 항생제 쓸 때마다 점점 비율이 늘어나죠. 자, OX 퀴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니은은 항생제 내성이 있냐 없냐는 유전자 차이가 옳아요. 항생제를 사용하기 전에는 세균 집단의 변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 항생제 내성 세균이요, 나타났어요. 그냥 항생제를 안 써도 이런 항생제가 만들어질지 알고 이 세균이 이렇게 태어난 건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보니 내성이 있는 애도 있었던 거죠.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환경에서 니은이 지속적으로 쓰면 보라색이 니은이 자연선택이 되죠.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니은이 기억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바뀌지 않아요. 5번에 OX였고요. 내신 만점 문제입니다. 1번. 자, 다음은 생물의 진화에 대한 A, B, C의 발표입니다. 같은 종의 개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를 진화라고 하지 않고 유전적 변이라고 하고요. 진화는 짧은 시간 내에 한 세대를 거치는 동안 일어나지 않고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진화의 결과 생물들의 유전적 구성이 변하고 종이 다양해지지요. 옳게 말한 학생은 C였습니다. 2번. 다윈의 자연 선택설에 대한 진화 과정인데요. 과잉 생산과 개체 변이, 생존 경쟁, 자연 선택.
개체 변이는 이제 개체들 사이에 조금씩 유전적 변이가 있다. 서로 이렇게 같은 형제 자매들 사이에 조금씩 다른 유전적 형질이 있다. 자, 옳은 겁니다. 기억은 변이. 그냥 여긴 변이군요. 이건 자연선택. 예, 맞아요. 다수의 개체들은 먹여 서식 공간을 두고 생존 경쟁을 하죠. 니은에서 우수한 형질을 가진 개체들이 더 많이 번식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그 환경에 적절한 형질을 가진 어쩌다 보니 적절한 형질을 가진 개체들이 많이 번식을 합니다. 제가 지금 환경에 대해서 그렇지 이렇게 어쩌다 보면 어떤 진화의 과정에서 제 얼굴이 뭐 이렇게 가장 잘생긴 얼굴일 수도 있었을 거 죄송합니다. 자, 이번에 3번이었고요. 제가 가끔 수업 시간에 농담을 하면 학생들이 예전에는 재미없어요. 막 이랬었는데 제가 나이를 좀 먹었나 봐요. 요새는 이렇게 막 되게 힘없이 웃어져요. 네. 무슨 부장님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나이 먹어서 그런 건지 학생들이 요새 포기를 한 건지. 3번 문제입니다. 말이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자, 자연 선택에 의해 진화가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순서대로 맨 처음에 어떻게 할까요? 개체변이 나타나야죠. 개체변이. 그 개체들 사이에서 형질에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생존 경쟁하고요. 그리고 유리한 그 환경에 유리한 애들이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겼습니다. 자연 선택됐고요. 그게 누적되면 종의 분화가 일어납니다. 다가 라나였고요. 그리고 아이고야 또 죄송합니다. 다가라나 4번 보도록 하죠. 기린의 진화 과정입니다. 자연 선택설로 설명을 했고요. 옳은 것 찾아보죠. 가는 과잉 생산된 개체들 사이에서 목길이가 다양한 변이가 있는 걸 나타내는 거고요. 나에서 생존 경쟁과 자연 선택 나타났고요. 다에서 목이 긴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됐겠죠. 5번. 4번에 5번. 다인의 자연 선택설에 대한 설명 옳은 거입니다. 변이가 나타난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은 못했고요. 아직 유전 나오기 전입니다. 유전에 대한 개념이.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되는 원리를 설명 못했고요. 많이 사용하는 이거 용불용설이죠. 많이 사용한다고 유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자연 선택설은 개체들의 생존력은 특정 형질을 획득함으로써가 아니라 환경에 적절한 형질이 있고 환경에 적절하지 않은 형질이 있는데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어요. 자연과학 베스트셀러 1위 책이 종의 기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윈의 종의 기원. 그 종의 기원 서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강하거나 똑똑한 종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적응한 종이 살아남았다. 맞을 거예요. 그렇게 써 있어요. 좀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강한 게 살아남는 게 아니야. 살아남는 게 강한 거라고 이렇게 좀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닌데 정확하게 이렇게 써 있어요. 강하거나 똑똑한 종이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환경에 적응한 종이 살아남았다. 자, 생존에 유리한 개체들이 살아남아 자손을 더 많이 남긴다라고 자연선택설에서 설명을 합니다. 5번에 5번, 6번입니다. 진화론이 과학과 사회에 준 영향을 좀 찾아보도록 하지요. 생명과학의 이론적 기반을 제시합니다.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발달에도 영향을 주었고요. 인종차별, 식민지배 등을 정당화하는 이론으로 개념 있네요. 악용되기도 하였습니다. 5번. 여러분들 이게 자본주의도요. 사회 시간에 열심히 배우셨겠지만 초기 자본주의하고 후기 자본주의, 수장 자본주의 좀 달라요. 초기 자본주의는 좀 많이 악랄했습니다. 지금 괜찮아요. 그리고 안 괜찮으면 어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자, 7번입니다. 물고기인가봐요. 시클리드의 색 변이를 나는 목에 링 끼고 생활한 결과 목이 길어진 것을 나타냈습니다. 옳은 거 찾아볼까요? 같은 시클리드 종입니다. 근데 이제 유전적 변이가 있을 뿐인 거죠. 그리고 나는
개체가 가진 유전자 차이가 아니고요. 환경 차이, 링 몇 개 걸었는가에 따라 나타나는 현질이고요. 가나 변이가 모두 진화의 원동력은 아닙니다. 유전적 변이만 진화의 원동력이에요. 1번 기억. 8번입니다. 변이와 관련된 현상입니다. 변이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붉은색 딱정벌레 무리의 자손 중에서 붉은색 딱정벌레들은 몸색의 붉은색 정도가 개체마다 다릅니다. 붉은색 딱정벌레 무리 속에서 초록색 딱정벌레라는 돌연변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초록색 딱정벌레는 붉은색 딱정벌레와 교배하여 붉은색과 초록색의 자손이 생겼대요. 뭐 우열관계가 완벽하지는 않은가 봐요. 자, 옳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아니면 잘 모르겠어요. 예, 뭐 어쨌든 네 이렇게 됐습니다. 기억의 개체들 사이에는 변이가 없다. 변이가 있죠. 지금 개체마다 붉은 정도가 달랐습니다. 니은은 초록색은 돌연변이 맞아요. 돌연변이 없던 형질이 나타난 거 돌연변이. 딱정벌레의 몸색은 유전자에 의해 나타난 형질이고요. 유전이 됩니다. 유전적 변이입니다. 4번 8번에 4번 9번. 갈라파고스 제도의 각 섬에 서식하는 핀치의 먹이와 부리 모양입니다.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지요. 자주 사용하는 기관이 발달하여 자손에게 유전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용불용설이에요. 어쩌다 보니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근데 어쩌다 보니 운 좋게도 이렇게 유리했던 거죠. 그 동네에서. 각 섬의 먹이 환경이 그렇죠. 핀치 부리 모양의 자연 선택에 영향을 주었고요. 각 섬에 사는 핀치는 같은 종이에요. 같은 종에서 진화한 것입니다. 2번 10번.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에 대한 설명 되겠습니다. 좀 비뚤어진 것 같네요. 남모양 적혈구는 심한 빈혈을 유발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드물게 발견됩니다. 근데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가진 사람 비율이 높습니다. 옳은 거 찾아보죠. 남모양 적혈구는 자손에게 유전이 됩니다. 같은 변이라도 환경에 따라 생존에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남모양 이렇게 고산지방은 좀 힘들겠죠. 말라리아 있으면 다른 애들 다 죽어버리니까 살아남는 거죠. 저도 이제 좀 끔찍한 농담이네요. 저보다 잘생긴 애들 다 죽어버리면 세상에서 제일 잘생길 수 있어요.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말라리아에 저항성이 있더군요. 그래서 저기 요 동네에서 좀 많이 살아남더라고요. 10번에 5번 10번에 5번 11번입니다. 항생제, 세균 죽이는 약이요.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환경에서 세균 집단의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항생제 내성 세균이 니은이죠. 항생제 내성 세균이 니은. 항생제를 쓸 때마다 점점 비율이 올라갑니다. 옳은 것 찾아보죠. 기억은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이고요. 항생제 내성 세균의 형질은 자손에게 유전이 됩니다. 항생제를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기억보다 니은이 생존에 유리합니다. 3번 11번에 3번 12번 갑니다. 잠시만요. 항생제 내성 세균 집단의 형성 과정에 대한 모의 실험 과정입니다. 항생제 내성 세균 모형,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 모형을 쟁반 위에 잘 섞어 놓은 후 벨크로 테이프를 이용해서 세균 모형을 제거합니다. 이때 쟁반 위에 남은 세균 모형의 수만큼 세균 모형을 더 넣어주고 2회 반복한대요. 그러면 항생제 내성 세균 모형이 많이 남을 것입니다. 얘는 이제 스타이로폼. 내성 없는 세균은 이제 저기 그 털실공, 털공. 자, 옳은 것 찾아보도록 하죠. 항생제 내성 세균 모형은 벨크로 테이프에 붙지 않는 걸로 해야죠. 스타이로폼. 벨크로 테이프에 의해 제거되지 않고 남은 세균 모형은 항생제에 의한 자연 선택에 비유될 수 있고요. 실험이 진행될수록 항생제 내성 세균 모형의 비율은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12번에 4번, 13번 가죠. 그리고요, 기린이 긴 목을 가지게 된 과정을 다윈의 자연선택설로 나타냈습니다. 다윈의 자연선택설에 따라 기린의 목이 길어지게 된 과정을 변이, 생존경쟁, 자연선택을 모두 포함하여 서술하래요. 기린의 목
길이는 변이가 다양하였다. 개체들이 그리고 이러한 과잉생산부터 하죠. 그 지역에 비해서 많은 그 지역이 수용할 수 있는 개체수에 비해서 많은 개체수가 태어났다. 그리고 그 개체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변이가 목 길이 관련 다양한 변이가 존재하였으며 이들이 생존 경쟁한 결과 목이 긴 기린만 자연 선택되었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여기 보니까 항생제 내성 세균 출현인데요. 요 순서대로 좀 나열을 하래요. 어디 보자. 내성이 없는 세균 집단이 있었고요. 우연히 내성이 있는 세균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쓰다 보니까 내성 세균 비율이 점점 증가하였습니다. 가다나라. 이 항생제 내성 세균이 왜 나타났냐요? 돌연변이죠. 그 전에는 없었으니까 돌연변이. 항생제 내성 세균 집단의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환경 변화는 항생제의 지속적 사용이겠죠. 항생제의 지속적 사용 혹은 항생제의 사용. 자, 15번입니다. 어떤 지역에서 살충제를 지속적으로 곤충을 죽이는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거고 살충은 곤충을 죽이는 거고 살균은 균을 죽이는 겁니다. 살충제, 곤충을 벌레를 죽이는 약을 지속적으로 살포했습니다. 모기 변화 비율인데요. 모기의 비율 변화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내성이 있는 모기가 있대 우연히 걔네들이 점점 매년 약 바꿔야겠네요. 매년.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합니다. 실제로 그 살충제 회사들이 이렇게 적정 기간을 두고 성분을 바꾸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은 변화가 나타나게 된 과정을 변이와 자연선택으로 서술하시오. 살충제 내성 모기 그러니까 살충제 내성 변이를 가지고 있는 모기가 출현을 하였는데 살충제 살포 결과 살충제 내성 모기가 자연 선택되었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말이 잘 안 되네요. 실력 업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어떤 나비 집단의 버터플라이 나비 집단의 진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바다 형성으로 원래 이제 나비가 있었는데 바다가 만들어졌네요. 뭐지? 잠시만요. 가와 나는 가나는 여기도 가고 여기도 나고 여기도 가고 여기 나고 바다 형성으로 분리된 지역이고요. 기역과 니은은 돌연변이와 자연선택 중 하나입니다. A, B, C가요 서로 다른 날개 형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얘네들이 분홍분홍이었거든요. 근데 돌연변이가 출현을 했어요. 요 동네에서 가 지역에서 돌연변이가 출현합니다. 그리고 나 지역에서 돌연변이가 출현을 했어요. 근데 이제 분홍색보다는 빨간색이 이뻐 보였나봐요. 분홍색보다는 흰색이 이뻐 보였나봐요. 그래서 나 지역에는 흰색만, 그리고 가 지역에는 빨간색만 자연 선택이 됐어요. 이뻐 보였든지 아니면 이제 먹이를 더 잘 찾았든지 이렇게 종의 분화가 일어났네요. 자, 옳은 것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비 집단의 변이는 기억에 의해 감소하고 뭘까요? 변이? 기억 과정에서 분홍분홍이었는데 여기 분홍분홍이었는데 분홍빨강, 분홍흰색 아니죠? 늘었죠? 빨강이랑 흰색이 늘었으니까요. 가에서 여기 요 동네요. 이 왼쪽 동네 왼쪽 A보다 B에 그렇죠.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 A는 B들이 거의 대부분이네요. B의 생존율이 높았고요. 나에서 여기요 나에서 A와 C는 유전적으로 안 동일합니다. 변이가 있으니까 동일하지는 않죠. 1번. 2번이군요.
1번에 2번이었고요. 2번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나는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 빈도를 나타냈습니다. 옳은 거 찾아보죠.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가진 사람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군요. 말라리아는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가진 사람의 생존에 유리하게 작용을 했고요. 생존에 불리한 형질은 환경이 변하더라도 생존에 불리한 형질은 환경이 변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환경이 변하면 3번 2번에 3번입니다. 그러면요, 어떤 생물 집단에서 진화가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기억과 니은은 서로 다른 형질, 니은이 돌연변이이네요. 돌연변이. 갑자기 돌연변이가 출현했는데 얘들이 먹이를 더 잘 찾나 봅니다.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과정에서 여기에서 돌연변이가 나타났고요. B 과정에서 니은 형질이 많은 자손에게 유전되었습니다. C 과정에서 기억, 원래 형질이요. 기억 형질을 가진 개체가 생존에 좀 덜 유리했나 보죠. 비율이 더 줄었거든요. 그래서 4번. 그리고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이고야. 자연선택설, 어떤 섬에 사는 핀치에 대한 연구 내용입니다. 자, 이 지역은 원래 작고 연한 씨앗이 풍부했습니다. 근데 심한 가뭄 때문에 씨앗의 총수는 줄고요. 먹을 게 줄었군요. 작고 연한 씨앗보다 크고 딱딱한 씨앗이 많아졌습니다. 씨앗을 먹고 사는 핀치의 가뭄 전후 부리 크기가요. 가뭄 전에는 한 9.5cm짜리가 제일 많았거든요. 부리 크기가. 근데 가뭄 후에는 10cm 정도, 좀 평균이 커졌어요. 개체수가 일단 좀 줄긴 했는데 그래서 평균이 커졌어요. 옳은 거 찾아보죠. 가뭄 시 큰 부리를 가진 핀치가 그쵸, 9.5보다는 한 10.2 정도가 잘 살아남았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뭄 전에 비해 가뭄 후 부리의 평균 크기가 평균값은 늘어났고요. 가뭄 전에 비해 가뭄 후 핀치의 전체 개체 수가 증가하지 않았죠. 요 가뭄 전이 훨씬 더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4번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과 보존 방안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양호원 과학학원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